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변화를 겪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세월호 6주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사건 하면 이제 인재 그리고 사고 그리고 속상한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제가 살면서 경험을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인재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공유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경험했던 사고거든요. 그때 입대했던 거는 306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대로 입대를 했고 거기서 이제 입소식을 한 후에 24단 신교대 양평에 있는 신교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소를 해서 신교대 입소를 해서 4주간 훈련을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는데 보통 이제 기본적인 군사 훈련이 뭐 제식 훈련, 그러니까 뭐 걷는 거 그리고 총검술 그리고 뭐 사격 훈련 그리고 수류탄 훈련 뭐 이런 기본적인 체력 훈련들부터 해서 이런 어떤 그 전쟁에 쓰여지는 도구들에 대한 이제 익숙해지는 훈련들을 받는데 4주차에 각개전투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그 훈련을 할 때 그때 신교대에서 했던 훈련 과정이 뭐였냐면은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을 확인해보는 폭파 시험을 했었어요. 그 폭파 시험을 목격을 하는 거죠. 실제로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을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키는 과정에서 제 사고가 일어난 거죠. 일단 다이너마이트를 연못에 넣어서 폭발을 시켜요. 왜냐면은 그 땅 위에서 폭발을 시키면 진동음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후폭풍이라고 그러죠. 그 먼지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기 중으로 이제 그 압력이 전달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 안에 연못 안에 넣어서 폭발을 시키면은 그 물들이 그 진동 터질 때의 진동을 흡수를 해서 물 기둥만 위로 이렇게 솟구쳤다가 내려가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3개를 뭉쳐서 이제 연못에 넣어서 터뜨리는 과정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간부와 그리고 이제 일반 조교 병사가 그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을 연결하고 연결된 도화선을 물속에 넣은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를 물속에 넣은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서 터뜨리는 그런 식의 훈련이었어요. 그걸 관찰하는 훈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오래 훈련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훈련병들을 착출을 해서 그 버튼을 누르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연못이 있고 연못 근처에서 이제 간부와 그리고 이제 조교 병사가 그 다이너마이트를 세팅을 해놓고 그 연못에서부터 이제 조금 일정한 안전한 간격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이제 훈련병들이 모여서 이제 그걸 관찰하는 건데 폭파 버튼을 누를 훈련병들을 착출을 했어요. 근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싶은 사람 지원을 받아서 착출했는데 그 당시 이제 4주차면은 보통 훈련병들이 또 조교들이랑도 굉장히 끈끈해지고 또 훈련병들 사이에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친해져서 되게 좀 힘든 훈련이더라도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좀 즐겁게 그리고 파이팅 넘치게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다이너마이트 폭파 버튼을 누르고 싶은 훈련병 했을 때 이제 지원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손을 들었었고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뭐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엄청 많은 훈련병들이 손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3명 정도가 착출이 돼서 앞으로 나왔죠. 그냥 바로 이렇게 버튼을 누른 게 아니고 그 도화선이 연결된 다이너마이트가 물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버튼을 조교가 들고 있어요. 간부가 들고 있어요. 간부가 들고 있고 그거를 훈련병이 옆에서 그냥 누르기만 하게끔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폭발을 할 때 훈련병들 전체가 이 폭파라고 이렇게 3번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이
세 번 외침이 끝남과 동시에 버튼을 눌러서 폭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훈련병들이 착출이 되고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난 상태에서 첫 번째 시범은 바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뻥 터지면서 그 물기둥이 실제로 올라오는 거를 우리가 관찰을 했죠. 그리고 그게 연못에서 터지지만, 다이너마이트가 연못에서 터지지만 그 안에서 오는 진동이 땅에도 전달이 되거든요. 꿍 하고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땅이 살짝 진동이 느껴지는 것까지 관찰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훈련병이 폭파 버튼을 누르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훈련병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폭파 이렇게 3번 외치고 앞에 나왔던 착출된 인원이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버튼이 눌러졌는데 이게 연못에서 폭파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다시 폭파하고 또 눌렀는데 안 터지고, 또 했는데 안 터지고, 그걸 한 3번 정도 반복을 한 것 같아요. 3번 정도 반복을 했는데도 안 터지니까 그 폭파 버튼을 들고 있던 간부가 이 다른 버튼이랑 교체를 해버린 거죠. 다른 버튼이랑 교체를 했고, 그 버튼을 이제 우리가 폭파 3번 해서 이제 누르는 순간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는데, 물속에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게 아니라 그 연못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누르고 있고 훈련병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조그만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 뒤쪽에, 연못 바로 왼쪽에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뒤쪽에서 터진 거죠.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옆쪽이죠. 근데 그 약간 옆쪽이 훈련병들 입장에서는 그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터지는 부분이 살짝 이렇게 옆에서 이제 터지는 건데, 그것도 거의 정면이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의 정면에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정도 차이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둘 다 이제 정면에 보이긴 하는데, 물속에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게 아니라 그 창고 앞에서 도화선을 연결하고 있던 조교가 들고 있던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일단 소리보다 눈으로 먼저 확인한 것 같아요. 눈으로 먼저 확인했고, 터지는 순간 바로 먼지가 일어나서 정확하게 그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인원들 중에서 가장 뒤쪽에 있어가지고, 당시 좀 키가 있다 보니까 뒤쪽에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먼지가 먼저 일면서 그 조교분이 쓰고 있던 전투 헬멧이, 전투모가 종이처럼 찢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먼지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확 찢어지는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투모가 찢어지는 거 확실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울렸죠. 그 다음에 소리가 정말, 이게 땅에서 터지면은 소리가 좀 되게 둔탁하게 나거든요. 다이너마이트가 빡! 이렇게 터지면서 소리가 엄청 큰 소리가 들린 거죠.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귀가 멍해져서,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막 주변에 들리는 소리들이 명확하게 잘 안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터지고 나서, 그렇게 된 후에 이제 바로 어떻게 됐냐면, 그 훈련병 때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떤 교육을 받냐면, 적의 미사일이나 적의 포탄 공격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아니면 수류탄 공격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은 일단 위치를 최대한 피하고, 그게 터질 때 진동으로 의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숙이되 이렇게 귀와 눈을 막고 팔꿈치와 무릎으로 땅을 버티고 이제 누워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터지자마자
후련병들이 이제 교육 받은 대로 그렇게 이제 자세를 취했고, 그리고 기습 공격을 받게 되면은 소리를 내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적의 공격이 뭐 폭탄이 터졌다 뭐 이렇게,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폭파 사고가 있다, 폭파가 터졌다 뭐 이런 교육을 받았던 것들을 훈련병들이 일시적으로 다 이렇게 외치는 훈련병들도 있었고, 그렇게 누워서 엎드려서 이제 몸을 보호했던 훈련병들도 있었고, 이제 놀라서 도망가는 훈련병들도 있었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수라장 같은 상태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먼지 사이로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훈련병들이 이렇게 뒤로 오는 걸 봤는데, 그 버튼을 누르러 착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제 전우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실제로 다이너마이트 터질 때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이제 걱정이 엄청 된 거죠. 그게 터지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걱정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먼지 사이로 뚫고 오는데 이 얼굴이랑 그리고 옷이 찢어진 상태로 오는 거가 기억에 남았어요. 그게 근데 다행히 이제 크게 많이 다친 건 아니고,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래 알갱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파편이 튀거든요. 그럼 걔네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맞았을 때, 그냥 피부에 맞았을 때 그냥 이렇게 튕겨져 나갈 정도의 힘으로 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정도로 강하게 파편이 튀기 때문에 그 친구 얼굴에 이제 그런 모래 파편들이 박혀서 이제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옷 같은 부분들도 이제 그런 파편들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이제 그런 상태로 전투 바지도 찢어진 상태로 이렇게 오는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일단 저도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어떻게 했었는지 막 깨어나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괜찮은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계속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렸던 것 같아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이제 그 귀에서 좀 뭔가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이제 비명소리, 신음소리, 그러니까 다친 사람들이 내는 그런 비명소리나 신음소리들이 좀 들렸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일어난 사고인지 이후에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폭파 시범을 할 때 폭파 버튼은 총 2개를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는 도화선을 다이너마이트에 연결을 해서 실제로 바로 터질 수 있게 연못에 넣어놓는 상태고,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실습을 할 수 있게 그 다음 거를 이제 도화선 연결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2개를 준비를 하는 건데, 그 당시 연못에 놓는 버튼이 터지지 않으니까 이게 버튼을 잘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꾼 거죠. 버튼을 바꿨는데 그 바꾼 버튼은 실제로 그 조교가 이제 그 다음 폭파 시범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화선을 연결을 하고 들고 있었던 버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었고, 되게 안타까운 거는 그 조교의 계급이 일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지가 않았겠죠. 군인이니까 22살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다음 날이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휴가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더 안타까웠고, 그 상태에서 일단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간부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훈련병들이랑 조교들이 다 같이 일단은 그 내무반으로 들어와서 이제 대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고를 통해서 그 조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사망을 하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헌병대가 와서 이제 확인하는 절차에서 훈련병들도 이제 다 같이 가서 그 자리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됐었는지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오셔서 이제 시신 확인하는 과정, 상태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친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시신은 이제 보이지 않게 판초 위로 가린 상태로.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2명이 사망을 했는데, 한 명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병사 조교가 사망을 했고, 한 명은 그 옆에 있었던 중사 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사망하시지 않고 중상을 입으셔서 병원으로 후송을 됐는데,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을 하셨는데, 후송이 되셨는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사망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저희는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았고, 제 자대 배치를 받고, 노란 견장을 차게 되는데, 노란 견장을 차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또 받죠. 자대에서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주말이 되면 군인들도 쉬거든요. 주말이 되면 군인들도 내무반에서 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각자 맡은 또 주말에 해야 되는 그 청소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쉼터라고 해서 군인들이, 일반 병사들이 그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쉴 수 있는 쉼터가 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거기 청소를 했었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 맑고, 아침에 너무 맑고, 또 주말이다 보니까 다 쉬는 시간이라서 너무 조용하고 고요한 거죠. 그리고 제 또 군대는 산에 있다 보니까 새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평온하고 정말 고요한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하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는 이제 아직 그 사건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게 너무 고요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속으로 굉장히 좀, 이게 뭐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을까? 이게 뭔가 되게 화가 나기도 하고, 뭔가 바뀌지 않는 건가? 바뀌지 않은 것 같다. 그런 큰 사고가 있었는데도 뭔가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좀 그 약간의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죠.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희생이 됐고, 인재를 통해서 희생이 됐고, 뭔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뭔가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렇게 고요하고 정말 평온한 시간이 오니까 굉장히 좀 이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좀 분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들기도 하고, 좀 뭔가 나버린 느낌이 좀 들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런 사고가 있고 나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인재의 사고죠, 어떻게 보면. 인재 사고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전역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군대에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다시 더 크게 확장이 돼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세월호 사건에 이제 일단은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할 배를 운행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운행을 했던 목적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죠. 수익을 창출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무리한 어떤 그런 중량을 탑재를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죠. 지하철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건이라든지 그런 개념의 문제들로 만들어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게 누군가가 죽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사회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입장으로서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와닿은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일러스트레이터들도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을의 입장에 있는 거고, 우리도 뭔가 정해진 어떤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어떤 기간, 프로젝트 이런 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그걸 진행하는 동안 어떤 안정된 보장이 거의 없죠, 일러스트레이터도. 근데 그 정해진 기간과 어떤 프로젝트 자체가 좀 굉장히 여유롭고,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가족들이랑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자기의 어느 정도 여가생활, 운동을 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굉장히 짧은 시간에 뭐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 과정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거는 거의 당연히 힘든 것 뿐만이 아니라 내 몸 자체도 챙기기 되게 어려웠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물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게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건들에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그런 문제라고 저는 그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일러스트레이터의 입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실제로 와닿는지를 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물론 이런 것들이 당장은 바뀌어지지 않겠지만, 그리고 사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희생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다른 사람들이, 그 희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저는 또 이런 직종이 있기 때문에 이 직종에서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해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일러스트레이터, 또 이렇게 외주 하청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부분들을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뭔가 을의 입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보장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근데 또 이런 영상을 이제 외주 업체분들이 보시게 되면 기분이 안 좋겠죠. 안 좋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근데 옳지 않은 거는, 뭔가 변화해야 되는 거는 바꿔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세월호 6주년을 맞이해서 그냥 오늘 떠오른 생각들을 주저리를 한번 해봤고,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